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환자 안전날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경미입니다. 이번 환자 안전날 주제는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입니다. 주제에 맞춰서 환자 안전 유공자 표창을 받으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문성 교수님을 모셔서 산모와 신생아의 환자 안전에 대한 소중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박문성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오늘 환자 안전의 날 행사 주제가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임신과 출산은 한 가정의 큰 축복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큰 위험이기도 하죠. 고도의 의학기술을 가진 인간에게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게 바로 출산인데요. 통계적으로는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신생아가 출생 시에 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출산이 사람에게 힘든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 하나가 호모사피엔스 때부터 시작되는 두발 걷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하지만 두발 걷기에 알맞게 골반의 내경이 좁아지고 출산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출산 시에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만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가 발달할수록 발생하게 되는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균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고위험 산모, 신생아 중환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신생아 치료에 대한 의료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OECD 통계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은 회원국들 중에서 상위권이고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생 체중이 500g도 안 되는 어른 손바닥보다 더 작은 아주 초극소 미숙아들이나 복잡한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난 수많은 신생아들에게도 생존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아주대학교 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그리고 2020년부터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 치료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이겠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연약한 환자들에게는 아주 매우 절실한 문제로서 저희 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 환자 안전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선 신생아는 면역 체계가 미숙해서 감염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원 내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출생 초기 위중한 상태에 추가적인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충분히 그 많은 음압 격리 병상을 만들었습니다. 본원 출생 신생아들하고 외부에서 입원하는 입원 환자들을 분리해서 입원을 시켰고 외부 입원 신생아의 경우에는 우선 음압 격리 병상에서 감염병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입원시킴으로써 호흡기, 소화기 감염병의 환자 간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신생아들이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는 중심정맥 도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혈류 감염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지난 2010년부터 신생아에게서의 중심정맥 도관 관련한 혈류 감염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중심정맥 도관을 가진 모든 신생아에게 수행 여부를 간호사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대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매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맥 영양과 관련해서는 신생아 중환실 전담 약사하고 매일 같이 회진을 돌면서 상담하고 정맥 영양 상담 처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방 오류를 예방하고 정맥영양 자동 조제기를 통해서 조제 오류를 예방하고 투약 시 이중 점검을 함으로써 투약 오류를 예방하는 등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기를 부착하기 전에 피부 보호 드레싱을 적용함으로써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모든 수액과 약물 주입 전에 필터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 안전활동은 신생아 중환자들에게서는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집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 작업은 실수가 일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전산의 도움을 받거나 이중 점검을 하는 프로세스를 만들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는 노력을 같이 병행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데 어느 한 병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환자안전센터와 같은 전문가의 손길도 필요하겠습니다. 인간의 출산에 조력자가 필요하듯이 환자 안전 활동에도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오늘 환자 안전 주간 행사가 안전하게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를 주제로 열린 것을 계기로 산모와 신생아 환자 안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앞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박문성 교수님의 말씀을 청해 들어봤습니다.